이 조각가 이호영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내와 돌을 닦음에 비슷한 느낌의 나를 깎아내리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사람의 손길이 멈춘 곳을 재생하는 미디엄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디엄의 대표님이시자 조각가 이호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미디엄의 첫 영상의 작가님이신데 짧게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디엄이라는 문화예술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각이라고 하지만 설치 조형적인 작품들을 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하셨던 전공이랑 현재 하시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네. 사실 저는 네. 전공은 미술입니다. 미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서양화를 했었고, 네. 그리고 대학에 올라와서는 이제 조형적인, 입체적인 것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미술인데, 사실상 미술만으로는 또 저의 꿈과 이런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본 결과 현재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종의 회사를 차려서 다양한 많은 컨텐츠 이런 거 조금 해보려고 엄청 큰 이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준비를 하고 있는 새내기 청년 대표 이호영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미술을 전공을 하시고 문화예술로 조금 더 다양한 재능을 펼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 조각가라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때는 바로 1991년 이호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고 이 아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를 제가 중간에 아무래도 모두가 다 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뭐 건축가로도 갔다가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은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핵심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호영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문화예술, 미술 이쪽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필요하게 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예술 쪽으로 시작을 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놓지 않으려고 제가 발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각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네요? 미술에 관련돼서 조각을 좋아했고요. 또 점토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알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조각가라는 직업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대중들은 그런 전시회를 가야 그런 작품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 작품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거 내가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그 소비체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대한 그 깊은 내용들은 엄청 방대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소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다이아몬드와 육면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본, 또 이 육면체는 건물들 혹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하고 있는 그 용어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그 소스,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200만 자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새기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에 대한 그 숫자들을 제가 작성을 해서 유리의 대칭이 되게끔 해서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 궁극적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는 과연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살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은 혹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소비라는 이 욕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말 다양한 이렇게 현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소비라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작품으로 이진법이라는 이런 수학적인 단위로 풀어내서 이 소비라는 개념에 정확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약간 이런 작품이네요. 맞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네. 있는 그 내용들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작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 발자취, 네. 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무언가를 막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느끼는 세상의 하나의 생각들을 좀 네.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네.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맞죠. 저는 지금 다양하게 작가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작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그 내용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지해야 되고 내가 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 왜 이것도 무겁게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은 사람. 저희도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뭐 술도 먹고 실수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비슷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실 텐데 이 조각가 이호영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인내와 돌을 닦음에 비슷한 느낌의 나를 깎아내리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네. 네, 농담이고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저한테는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놀이. 그냥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고 네. 사실 작품을 제작하기에는 돈이 듭니다. 네, 제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넉넉한 비용을 아직까지 들고 있지 못한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했다 보니까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기는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내 입으로 나는 뭐 예술가 이호영입니다. 뭐 이런 게 조금 약간 불편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놀이였거든요. 제가 이호영이라는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을 만든 것 또한 내가 꾸준히 예술을 하기 위함이고 다양하게 경험도 많이 해봤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들을 하면서도 내 놀잇감, 내 장난감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바라보는 게 좀 트레이닝 되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각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각가를 하면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며 이제 재료비나 장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불편하진 않고요. 네. 조각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조각품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것보다는 되게 커다란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는 작은 것보다는 큰 조각상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념이 우리가 한글말로 해서 조각 네. 가나 조각이라고 하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형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조각이라는 말은 깎는다라는 의미로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나무를 깎고 네.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죠. 조각가가 어떻게 보면 설치 조형물을 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재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엄청 소재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나 장비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를 움직이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실, 워크플레이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거의 공사 현장과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작업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철을 다룰 때는 용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상 실제로.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사실 고가죠.
그래서 기본 단위로 뭐 비용이 뭐 돈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쉽게 우습게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장비도 그래서 저희는 좀 싼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잘 없고, 그것도 그게 또 쓰다 보면 오래 못 쓰고 이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좋은 장비들도 필요로 하니까 또 구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모체가 되는 그 소재도 비싼데, 그 소재를 다루거나 하는 그 용접기, 뭐 바이스, 뭐 물리고 잡히고 하는 이런 장비들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을 아르바이트든 뭐 심지어 뭐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다양한 일들을 투잡들을 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죠. 그래서 꿈이 크면 큰 만큼 돈이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언이네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면에서 비용이 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재료비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재료비를 다루는 장비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 실제로 이 조각이라는 업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조각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표님이 이 걸어오신 길과 본인의 작품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조각가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장점은 조물주의 역할을 모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예술을 배우면서 그 길을 꾸준히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 안에서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를 실체화하는 과정을 어릴 때부터 계속 단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좀 덜해진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단점은 생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생계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작가분들은 그러면 본인의 작품으로 수익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상 아까 말했다시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만든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죠. 먼저 뭐 지인들이 조금 사가 주실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개인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품 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몇 작품들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까지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용들이 엄청나게 컸을 건데, 그것들을 해서 전시를 하는 순간 판매 혹은 임대 정도인데, 그래서 많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교육 쪽으로도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는 문화예술 교육사라든지 예술 강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계를 하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고로 좋은 거는 이제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스타 작가가 되어서 간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행운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하는데, 원래 예술이라는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밤을 새가면서 작품을 만들지만 실제로 현실은 이 작품을 홍보하고 알리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화예술에 대한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조각가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문화예술 이쪽 계통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전망이 밝은 것과 그게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풀어지고 수익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지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 미디엄 같은 많은 기업들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속이 답답해서 차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 중간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개들이 조금 있으면
저는 정말로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AI라든지 아니면은 3D 프린트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는 오지 않을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진짜 정보값에 입력만 하면 이제는 만들고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현대미술 이 이전 시대에는 아무래도 뭔가 스킬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아이디어나 내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정말 가치를 가지는 시기가 이제 진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 충분히 유망하고 미래가 밝은데 이런 직업들에 대한 홍보 기회나 마케팅 수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엄이 그것을 하겠다. 홍보를 한번 하게 해드릴까요? 네, 참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역시도 음악을 시작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얘기를 나눠보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나눈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누군가가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어야 하죠. 무조건 현실적이어야죠. Run away! 사실상 현실이 네. 유망한 것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실은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봐요. 현실은 정말 동화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버텨라 라는 한마디 키워드를 던지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이제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의 직종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 라는 말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드는데 이 직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동화 속 세상은 없다. 그렇지만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따라오시는 후배님들 많은 분들 주변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저랑 같이 함께 가자. 네.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갑시다. 버텨냅시다. 오늘 짧게나마 미디엄 대표님이자 조각가이시 이호영 대표님을 모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분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고 흔쾌히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미디엄과 인터뷰 아닌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해준 팀원 여러분과 스태프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단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거에 대한 홍보 채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거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는 해요. 사실은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돼서 나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 문예예술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저희가 이 시장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함께 하자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우리 작가님의 말씀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